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날씨가 참 좋고요. 5월 달 다운 참 따뜻하고 그리고 꽃이 많이 주위에는 꽃이 많이 피죠. 저희 집에 뿐만 아니라 집 둘레에도 여러 장미들도 많이 피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와 정반대로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의 그 살인, 강도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같은 데서도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그 거짓말 전화를 해서 나는 무슨 경찰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속임 사기의 전화를 걸어서 돈을 뺐던가 아니면은 일본 국내에서는 직접 청소년들이 그 부잣집만 골라서 이렇게 강도 살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 도지키형 가미미카와에서 강도 및 살인 혐의로 28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인입니다만 지시역이라고 합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출발 직전에 보안에서 걸렸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자, 이건 글록입니다. 글록에서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도지기현 상상천 마치, 그러니까 일본말로는 가미산 가와조입니다. 가미산 가와조, 아르이와 가미산 가와마치라고 하나요? 강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관련입니다. 이 사건은 2026년 5월 13일 발생한 최근 사건으로서 69세 여성 도미야마 에이코, 69세 뭐 70세 정도 여성이네요. 뭐 할머니네요. 도미야마 에이코 씨가 집에서 침입한 여러 명의 범인, 주로 16세 소년들에게 강도 행위 중에 살해가 된 사건입니다. 그녀의 두 아들 32서 40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들은 흉기, 칼이나 바르 같은 것으로 20곳 이상의 상처를 입혔고 사인은 출혈성 쇼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16세면은 뭐 성인이 아니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 짓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원인에 관해서도 말씀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만은 일단 피해자 본인 사진은 법률상 이것은 보여줄 수가 없고 일본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 본인 도미야마 씨의 얼굴 사진이나 초상화는 공개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일본 미디어 관행 때문입니다. 네, 공개된 관련 사진으로는 현장 그 도미야마 씨가 살고 있는 저택이네요. 참 저택을 보니까 뭐 궁궐 같아요. 궁궐 같기도 하고 뭐 참 그 뭐랄까 부유한 집입니다. 예배 농촌에 있습니다만은 농촌이라도 시골이라도 참 부유합니다. 여기서 큰 사진들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뭐 이게 뭐 대궁궐이죠. 근데 이분이 뭐 회사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이 중요한 뭐 사장이나 뭐 이렇게 부장이나 그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여성분인데 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나 일본에서나 뭐 이런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 그 미성년자가 개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주의를 해도 이렇게 바르 같은 곳으로 집을 뭐 창문이나 부시고 들어와 가지고 살해하던가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적인 그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 날짜는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 23분에서 28분경 통보는 오전 9시 30분에 통보가 갔습니다. 경찰에요. 피해자 신원으로선 도미야마 에이코 69세가 사망을 했고 직업은 회사의 임원입니다. 상당히 그 지위도 높은 할머니입니다. 근데 주소는 이바라기県
가미산가와 마치 도지기현 가미노카와町 지역의 주택입니다. 사인은 가슴 등의 20곳 이상의 찔린 상처로 인해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장남 40대, 오른팔 등의 부상을 당했고요. 또 차남 30대는 머리 등이 부상을 하였고 두 아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범인과 대치하는 가운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일관되게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연락을 받은 두 아들 장남하고 차남도 부상을 입어서 입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인 경우는 도미야마 에이코상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건 날짜로서는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전 23분 28분경에 일어났습니다만은 수사 현황으로서 2026년 5월 17일 기준으로 최신입니다. 발생한 것은 2026년 5월 14일 오전 9시 23분에서 28분경 도지기현 가미산 가와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살해범으로서는 16세 남자 고등학생 4명입니다. 고등학생 16세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고 고등학생입니다. 16살입니다. 이 4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3명 가나가현 사가미하라시 거주 고등학생 또는 지친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가나가현 가와사키시 거주 고등학생입니다. 이들은 공모하에 집에 진입해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피해자를 흉기나 칼 등으로 20곳 이상 찔러서 살해하고 현장에서 빠르 등도 압수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같은 학년 친구에게 유인당했다고 진술하고 차량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시역으로서는 그러니까 지시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인이네요. 28세 남성 요코하마시 거주 무직입니다. 이름은 다카젠 카이토 등으로 일부 보도 5월 17일 새벽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직전에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네, 25세 여성, 28세 남성의 아내로서 추정합니다. 무직입니다. 5월 17일 가나가현 내에서 신병을 확보하였고 지시역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시한 거는 28세, 25세에 그러니까 부부간이니까 28세는 남편이고 25세는 아내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서 성인이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범으로서는 16세 고등학생 4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제가 저 일본에 한 40년 넘게 매일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1980년, 90년, 2000년까지는 이런 것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서 이런 소년범들의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포자 실행령은 4명이고 지시형은 28세 남성, 25세 여성 총 6명입니다. 수사 방향으로는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으로서 독구류 개입 가능성, 사건 전후에 피해자 주변을 그러니까 이 강도질을 하기 전에는 하루 전인가요? 이렇게 살해가 된 그 회사의 임원 집 앞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계속 감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걸 확인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동네에서 회신판이라고 왜 뭡니까 연락하면 그 주택 단지 같은 곳에서 그 가이란반이라고 돌리거든요. 거기에 위험한 것들 아니면 그 동네에서 알리고 싶은 거 이런 것도 글로 써가지고 전합니다만 여기에도 안내판에도 적어서 돌렸다고 해요. 그 어느 집에 그 보안 세큐리티 그러니까 카메라에 잡히는 것을 사진 찍혀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검은 눈만 그 두 눈만 나오게 하고요. 복면을 쓰고요. 손에는 빠르를 쥐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것을 이런 불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이런 회신판 가이란방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곳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사 방향으로 익명 유동형 범죄를 그루 독구류 개입 가능성이 크고요. 사건 전후에 피해자 주변 4월달부터 불심자 차량이 목격되었고 다수 차남택도 절도 사건으로 연관성도 조사 중입니다. 추가 공범 상의 지시자 여부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용의자 신원 상세 실행형 그러니까 그 맨 앞에서 그 실행하는 실행형 4명은 모두 16세 미성년자입니다. 실명사진 학교명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왜? 소년법에 보호하게 됐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요. 16살 미성년자 고등학생 4명입니다. 지시역으로서는 28세 남성 성인 실명은 보도되었으나 사진은 수사 중이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 독구리의 기본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지만 유연합니다. 실제로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계층 간 연결이 매우 느슨하고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4단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전체를 기획하고 수익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최상층입니다. 완전 익명화된 고도의 비밀 통신 앱을 사용하고요.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고 지시만 내립니다. 얼굴 실제를 거의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그룹은 동시에 운영하거나 또 다른 독구리와 느슨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중상층 지시역. 그러니까 그 맨 위에가 있고 그 밑에 중상층 지시역이 또 있습니다. 간부라고 합니다. 주모자와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총괄하고 실행형 모집을 하고 역할 분담을 지시합니다. 이들도 상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하층 리크루터 모집자 이게 문제입니다. SNS에서 구인 사이트, 다크 앱 등에서 야미바이트라고 해서 이거 어두운 알바라고 뜻입니다만 어두운 알바를 모집해서 고액을 단가 알바, 그 물건 받기만 하면 된다 등으로써 유혹하고 또 실행력과 직접 연락하여 세부 지시를 전달합니다. 최하위층 실행력은 받는고 그러니까 돈을 받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빠르를 쳐서 살해하거나 돈을 뺏는 강도 역할을 합니다. 실제 범행 수행으로서 특수 사기, 받는고 또 강도, 절도, 약물 운송 등에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버리는 말이라는 그런 것으로 취급을 받고요. 맨 밑에니까요. 범행 후에 그룹 해산이 새 멤버를 모집하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생활고 청년이 주로 유입됩니다.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할까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젊은 소년들이 밑에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모집을 합니다. 제일 밑에서 지시역이 있어 그 밑에서 받아 또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서 여러 가지 실행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SNS를 사용해서 문제되는 것을 SNS라고 봅니다.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이런 것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SNS에서 야미바이트라고 해서 1시간 일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20만 원을 준다 하면은 단가가 좋죠. 그러니까 붙잡혀도 나는 미성년자면 소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약하고 붙잡혀야 뭐 그렇고 하니까 이런 미성년자가 많이 그리고 1시간 2시간 일하면은 20만 원 준다 하면은 너도나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돈에 눈이 멀고 가장 큰 원인은 SNS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 속아가지고 이런 많은 범행을 하는 강도 살인을 하는 그 젊다고 할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캄보디아라 뭐 여러 강도 살인 사건 아니면 그 사기꾼들이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게도 번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지개현에서 16세 고등학생 4명이 강도 살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그 지시역도 28세와 그리고 부인이 25세 부인도 체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그럼 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